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씨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앉아서 죽느냐 서서 죽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면 그래도 삶에 대한 희망이 어느 정도 있지만, 이준석 씨는 앉아서 죽을 것이냐 죽어서 서서 죽을 것이냐 이 방법밖에는 지금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 씨의 제3의 길은 없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준석 씨, 저는 싸움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쪽입니다. 싸움은 그 싸움을 해서 그 싸움에 어떠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싸우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이고 있는 일은 싸울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싸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죽는 거는 매일반이다. 그렇다면 나는 비굴하게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서서 장렬하게 전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3자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지금 이준석 대표 머리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개인의 문제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의 선택권이라고 존중을 하고, 여기서 앉아서 죽든 서서 죽든 죽어서 다시 갱생할 길은 없느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국바세,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를 비대위 출범 저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70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준석 대표 의지와 상관없이, 이것은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놓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이 온당치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지를 해야 되겠다는 건 우리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겠으면 이준석 대표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당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앞에 전의대를 세워서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답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하는 일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은 집단 논리, 집단 이익을 내세워서 선당후사라는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집단보다 한 개인이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칙과 원칙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저 행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느냐, 모르고 판단이 안 서서 묵인하고 있느냐는 그 지점은 저는 궁금합니다. 왜?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했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언구제럽을,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희망을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했다면, 국민의힘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대를 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 부족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오기까지 끌고 왔다면 그래도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하는 것은 나쁜 짓이죠. 모르고 했다면 실수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은 용인하면 안 되지만 실수라면 우리는 이것을 한 번의 실수, 두 번의 실수는 용인해도 용인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세 번까지 하면 그것도 고의죠. 윤석열 대통령이 될 때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생각한 것은 법과 원칙, 문재인 정부에서 그 법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 칼에 우리 국민들이 다 쓰러질 뻔했는데 법과 원칙을 세우겠다고 나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지지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총질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답하지 않았을까요? 답해야 됐습니다. 답해야 됐습니다. 대통령도 말을 조심해야 될 때 있고 조심하지 않고 정면 돌파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본질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로 남겨두고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이 앞에 보인 목전에 놓인 이익에 연연해서 이것이 집단 논리로 이준석이가 지금 국민의힘을 죽이고 있다.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것은 그들의 논리지만 이준석 대표의 논리는 이준석 대표대로 논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꾼들이 하는 얘기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한 고언, 충언은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비교적 객관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점잖은 정치인입니다. 점잖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얘기는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 대응 우려한다. 저는 이준석 대표 개인 성향을 보면은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기고 지구에 상관없이 옳지 못한 일에 옳지 못하다고 본인 생각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법적 대응하는 거 이준석 대표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 법조인입니다. 우려를 표현한다. 그리고 국민과 당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경제나 안보가 복합 위기, 윤석열 정부가 지금 복합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고 선공 후사를 하고 자중자애해 주기를 바란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에게는 지금 이 얘기가 들릴 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은 왜 하는지 13일 날 물론 기자회견 한다 그럽니다. 법정 대응을 포기를 하면 왜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이준석 대표의 판단을 저는 존중하고자 합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제3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하되 이준석 대표가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인 행보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얘기는 국민들과 같이 가는 일을 모색을 해야 된다. 국민들에게 이준석 대표가 인정받는, 호응하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처음 했던 공부방 있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입니다. 그런 공부방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서 스카웃 됐습니다. 지금 그 길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은 공부방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운동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법적 대응은 법적 대응으로 하고 안 하든 하든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고 그거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에 대한 정리 과정의 문제이고 앞으로의 길, 새로운 길, 제3의 길은 이준석 대표가 처음에 했던 그 본인의 공부 방법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일로 확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게 제3의 길. 누구에게나 좌절의 기회는 있습니다. 좌절의 시간은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을 엄청
성장시킨다는 그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앉아서 죽을 거냐 서서 죽을 거냐의 그런 절박한 시기에 와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3의 길이 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그 충언, 이것도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